자, 이투스 고강사 방동지 선생님입니다. 비문학. 이 비문학에 대해 선생님이 좀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재수생들, N수생들도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요. 아마 올해 수능도 비문학이 여러분의 성적을 좌우할 것입니다. 자, 이 비문학을 잡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문학을 못하는 이유를 선생님이 저번 TCC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TCC 한번 보시고요.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못하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건 어휘 때문입니다. 어휘력이 없어서. 근데 문제는 이거를 제가 건드릴 수는 없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외어라는 어휘장을 통해서 필수 상식어를 암기하라는 방식, 그리고 기출을 통해서 모르는 어휘를 정리하라는 방식으로 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강사로서의 한계가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문장 독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장 독해에 대해서 절대적인 초점을 가지고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문장 독해 제목은 수능 비문학 문장부터 잡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선생님, 학생들이 읽으면 한 문장을 딱 읽어봐 라고 한다면 기억나는 게 뭐야? 라고 하면 기억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왜? 다 기억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독해의 여러분의 핵심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바로 넣고 빼기입니다. 넣고 빼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 필수적인 성분이라고 할까요? 문장 성분을 따진다면 이 필수 성분은 머릿속에 넣어야 되면서 이해하는 데 써먹어야 되는 거고, 빼야 할 부분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별로 안 되는 부분은 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2400자나 되는 비문학 지문을 문제 6개를 정확하게 10분 안에 풀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하나 문장을 전부 다 머릿속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넣어야 될 것과 빼야 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셔갖고 지문을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첫 번째 부분이 문장입니다. 제가 문장 독해를 하면서 선생님이 이런 거예요. 문장 독해까지 해줘야 돼?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선생님, 비문학 강좌를 이번에 촬영하고 나서 완강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의 가장 좋았던 부분은 앞부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생님들이 거의 안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비문학 문장 독해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수능 국어의 필수 구문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수능 기출문제를 쭉 분석하면서요, 필수 구문을 한 6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그 6가지 필수 구문, 여러분 첨부 파일에 보시면 여기 PPT에 있는 것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같이 저랑 같이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따져볼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갑시다. 자, 주성분 위주의 간단한 문장입니다. 주성분이라고 하면 뭘까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입니다. 이런 것들의 간단한 문장들인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요, 대체로 주로 문단의 도입부나 개념정에서 많이 나오는데, 문장의 뼈대인 주성분, 요 조성분 위주로 빠르게 파악하며 읽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물론 관용어나 부사어도 잊지 말고 익혀야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돌아가면 돼요. 이해하는 데 포인트는 뭐다? 주성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빠르게 읽는 거, 그러면 관용어 부사는 뭐? 빼고 주성분을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장 볼게요. 대표 예제입니다.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집합의례를 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포인트는 뭘까요? 사람들은 주어죠? 집합의례를 행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돼요. 함께 모여를 뭐야? 버리는 거죠. 됐죠? 오케이, 볼게요. 사람들은 집합의례를 행한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읽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에다만 동그라미 치거나 밑줄을 그으면서 이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기출을 통한 문장 읽기 훈련입니다. 전부 다 기출이에요. 18학년도 9월 모평이고요. 자, 18학년도 뭐야? 6월 모평입니다. 가볼게요. 현대사회에서는 집합의례를 통해 새로운 도덕 공동체가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밑줄 그을까요? 자, 집합의례, 새로운 도덕 공동체 형성, 이렇게 되겠죠. 됐죠? 오케이. 두 번째입니다. 인터넷 통신사는 가입자들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임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포인트 볼까요? 인터넷 통신사, 주어입니다. 됐죠? 그 다음 뭐? 네임 서버를 운영한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됐죠? 물론 읽기는 읽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네임 서버 운영에 관해서는 찾아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 따지면 돼. 알았지? 물론 좀 더 간다면 공동도 체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빠르게 읽으려면 인터넷 통신사는 네임 서버를 운영하고 있구나 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같이 표시하면서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대상을 수식하는 부분이 길고 복잡한 경우입니다. 이제 조금씩 복잡해집니다. 볼게요. 이게 이제 수식하는 부분이 길어지는 건데 대체로 관용어나 부사어 이딴 것들이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식하는 부분과 수식을 받는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요거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수식하는 부분과 수식 받는 부분을 나눠서 읽으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관형격 조사 의가 붙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자, 별로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볼게요. 자,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이다라고 했어요. 포인트만 봅시다. 뭐라고 했어요? 그쵸? 법전에 기본적인 필요 없겠죠? 원천은 수교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죠. 됐죠? 오케이. 그러면 법전에 기본적인 수식을 받는 것은 원천입니다. 그러면 원천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법전이란 말이 있어야지 원천이 포인트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법전의 원천은 수교이다 이렇게 잡으면 되죠. 됐죠? 좀 더 긴 거 가볼게요. 자, 보세요.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문은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야. 알았죠? 자, 가볼게요. 보자.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입니다. 포인트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예요. 됐죠? 오케이. 자,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입니다. 자연물, 존재, 원리와 이유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자, 주어야. 자,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입니다. 자, 볼게요. 그러한 탐구 포인트 그러한 지시어입니다. 맞죠? 그럼 그러한 탐구할 때 그러한 탐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부터 요까지가 그러한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 돼요. 목적론이. 그러면 목적론은 뭐의 출발점이라는 거야?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그 탐구의 출발점이다 이거지. 이해 갔어? 이렇게 읽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항상 지시어는 앞에 거를 끌고 와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다. 포인트 갑시다. 정보량은 뭐라고요? 정보의 크기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빠르게 포인트를 잡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대상을 수식하는 부분이 길고 복잡한 경우 가볼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관형절, 부사절 이런 것들이 무지 길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볼게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대표 예제입니다. 악기가 내는 소리의 식별 가능한 독특성인 음색은 음색이 포인트구나. 자, 부분들로 구성된 복합음의 구조, 즉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된다. 뭐에 의해 결정된다? 복합음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근데 복합음의 구조는 뭐다?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구나. 됐니? 여기까지? 자, 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복합음의 구조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부분음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됐죠? 오케이. 음색은 뭐라고요? 식별 가능한 독특성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지. 아무튼 이해할 때는 어떻게 된다? 자, 거버리고 음색은 복합음의 구조, 즉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야. 됐죠? 오케이. 악기가 내는 독특성인 수식을 받는 음색이고요. 관용들이 파악할 부분은 소리, 복합음, 식별 가능 독특성 이런 것들이에요. 핵심 내용을 딱 끄집어내면 음색은 뭐다? 소리의 식별 가능한 독특성이야. 이것까지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고. 자, 복합음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음색은 부분음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된다 이겁니다. 근데 가장 포인트는 얘예요. 아셨죠? 오케이.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가볼게요. 자, 봅시다. 예상치 못한 외환 손실에 대비한 환용변동보험을 수출 조력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중소기업에 제공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물론 얘도 이해하면서 가야 되겠지만 포인트는 환율 변동보험을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하이퍼 리얼리즘의 대표 작가에는 헨슨이 있다. 포인트 뭐? 하이퍼 리얼리즘의 대표 작가는 헨슨이구나.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부정 표현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뭇이 아니라 뭐뭐 대신 뭐뭐와 달리 이런 겁니다. 그럼 앞에가 중요할까요? 뒤에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뒤에가 중요하겠죠. 그 뒤에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읽으시면 되고요. 가볼게요. 자, 또한 기존의 입체 작품의 재료인 청동의 금속재 대신에 자 보세요.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였고 뭘 사용했다?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섬유 사용했구나. 에어브러쉬로 채색하여 에어브러쉬 채색. 사람의 피부에 질감과 색채를 똑같이 재현했다. 질감과 색채를 재현했구나. 요런 뭐야? 재료를 통해서 혹은 요런 채색을 통해서 알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앞부분은 뭐야? 날려버리고 뒷부분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됐죠? 오케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밑줄이 긋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그는 자연물이 단순한 목적을 갖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는입니다. 자, 목적을 실현하는 능력을 타고났으며 능력.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반드시 실현되면 뭐 반드시 실현되고 포인트. 자, 그 본성의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준다. 뭐라고? 바람직한 결과를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는 가치를 전 사회로 일반화하는 집합의례가 현대사회에서는 유기체의 생리작용처럼 자연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뭐가? 집합의례가 자연적 진행이 아니다. 어떻게 된다? 그 결과가 정해지지 않는 과정이다. 결과가 정해지지 않는 과정이다. 뭐는? 집합의례는. 그렇게 그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대상이나 예시를 분류하며 읽어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분류한다는 것은 뭐 네모, 세모를 치면서 읽으시거나 대조 같은 게 나올 때도 분명히 구분을 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그리고 분류 같은 게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차이점 중심으로 읽으셔야 된다는 말이겠죠? 볼게요. 대표 예제입니다. 잘 봐봐. 관광객처럼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대상으로 고르면 현실성이 높다고 하고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기대어 똑같이 표현하면 사실성이 높다고 한다. 자, 표현 봐. 포인트 보. 그렇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현실성이 높다. 됐죠? 오케이.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기대어 똑같이 표현하면 시각적 재현, 사실성이 높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현실성과 사실성을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기출을 통한 문장 읽기 훈련입니다. 가볼게요. 어떤 기후 집합에서 특정 기후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후의 정보량은 적고 자, 포인트 잡으세요. 조건 나왔습니다. 특정 기후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이야. 자, 정보량이 적구나. 아하, 반비례 관계네. 자, 발생 확률이 낮으면 자, 그럼 높으면과 낮으면 나눴습니다. 그 위에 정보량은 많겠죠. 자, 그러면 기호에 머릿속에 딱 나와야 돼요. 발생 확률과 정보량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구나. 이렇게 딱 나와요. 솔직히.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 시험장에서. 그럼 어떻게? 이 문장에 별표를 딱 쳐놓는 거예요. 알았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봅시다. 자, 베르신 국립미술관은 철골을 갖고 했고요. 아, 킴벨 미술관입니다. 킹벨이 아니면 킴벨인데 프리스트레이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개방감을 구현했다. 뭐야? 자, 그러세요. 프리스트레이트 콘크리트구나. 그렇지? 개방감 구현. 두 개를 나눠서 얘기했습니다. 개방감 구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구나. 자, 신국립미술관은 뭐? 철골. 킴벨 미술관은 뭐라고요? 프리스트레이트 콘크리트입니다. 됐죠? 자, 여러 문장이 엮여 있어야 하는 복잡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요. 이거는 문장이 엮여져 있어. 특히 지시어 정확하게 판단하고요. 정확하게 문맥적 관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나열이 나왔어요. 첫 번째 나열. 나열이 나온 걸 어떻게 한다? 번호를 붙여가면서 읽는다. 됐지? 오케이, 가볼게. 봅시다. 그녀는 욕망의 주체이며 물질에 대한 탐욕을 상징하고 있고. 자, 보세요. 그녀입니다. 첫 번째 뭐? 욕망의 주체이며 물질에 대한 탐욕이구나. 됐지? 오케이. 상품이 가득한 쇼핑카트는 쇼핑카트입니다. 욕망의 개체이며 뭐야? 물질이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지금 분류와 뭐가 나온 거야? 나열이 같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딱딱딱 체크하면서 가야 됩니다. 됐어? 자, 가볼게요. 갈릴레에 갑니다. 갈릴레에는 목적론의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 주어가 목적론의 설명이야.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1번, 2번, 3번 전부 다 뭘 비판한다? 목적론을 비판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 됐죠? 오케이. 잘 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문장 읽기라는 것은요. 연습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번호 그을 부분, 이 문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 그런 고민 거의 안 하잖아. 그냥 무조건 뭐만 하죠? 근거 찾기만 연락이 하죠.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겁니다. 자, 볼게요. 밑에 거 하나 더 있나요? 자, 여기서 음정이란, 자, 두 음고 간의 간격을 말하면 뭐라고? 음고 간의 간격이고요. 2번, 높은 음고의 진동수를 낮은 음고의 진동수를 나눈 값으로 표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도 별표를 빡 쳐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누기가 나왔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되는 문장에다는 별표를 쳐놓으셔도 됩니다.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문장들. 됐죠? 자, 선후관계 갈게요. 선후관계요. 어느 부분이 먼저인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대표 예제입니다. 가볼게요. 얘도요, 어떻게 보면 번호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콘크리트의 결합제 역할을 하는 시멘트와 물이 만나면 점성을 띠는 상태가 되며, 1번이죠. 점성을 띠는 상태가 된대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수화 반응이 일어나 골재 물 시멘트가 결합하여 굳어집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요. 시멘트가 물이 만나 점성을 띠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 시간이 지나고요. 수화 반응이 일어나 굳어진다 이거야. 알았죠? 굳어지는 것이 수화 반응인가 보구나 하고 되면 되고요. 리얼리즘 미술의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포착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리얼리즘 미술의 목적입니다. 현실이 포착하고요. 두 번째 뭐라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현실을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항상 지시어는 무조건 앞에 걸 갖고 오는 것이다. 됐어요. 사용자가 방문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을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포털 사이트에 그 사이트를 검색해 클릭하면 오메 미치겠지? 자, 사용자가 1번 방문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을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포털 사이트에 그 사이트에 검색해 클릭하면 됐어. etus.com을 주소창에 치거나 아니면 www.etus.com 아니면 네이버 딱 열어갖고 etus 치거나 이거겠죠? 또 하면 2번 클라이언트는 기록되어 있는 네임 서버에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물어보는 지리 패킷을 보낸다 이거야. 뭘 보낸다고? 지리 패킷을 보낸다. 누구에게? 네임 서버에. 됐죠? 오케이. 자, 이 두 가지 과정, 선후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인과 갑시다. 분명히 말하는데 과학기술집은 이쪽입니다. 비례, 증감, 자신 없으면 화살표 치는데요. 화살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이해. 봐. 자,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렇게 되겠죠? 소비자와 투자가 확대되고, 자,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고, 경기가 활성화되며, 물가 상승률이 오르고요. 자, 그럼 여기 뭐야? 이자율이 하락하는 관점이 나왔어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네모세모입니다. 경기가 위축되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구나. 물가 상승이 떨어지는구나 이거야. 자, 그럼 이거 시험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나오겠구나. 별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자, 의미단위로 한번 읽어봤고요. 인과관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메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메모한다면 이자율 하락되는 원리, 그쵸? 오케이. 이자율 상승되는 원리라고 적겠어요, 그냥. 뭔 말인지 알겠죠? 다 적을 수 없어.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자율과 물가가 반비례 관계구나. 이 정도 갈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자, 봅시다. 어떤 기후 집합에서 특정 기후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정보량이 적고, 이거 아까 한 거죠? 자, 보세요. 똑같아요. 보세요. 발생 확률이 높으면 과 발생은 낮으면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됐죠? 얘도 원리 지문이죠. UDP는 패킷 전동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킷이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야, UDP 뭐 하기 위해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얘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뭐 하지 않는다? 도착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지. 원인과 결과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대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모세모처럼 하고요. 기준이 뭐 갖고 했냐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현악기나 관악기에서 발생하는 고르름, 기본음의 진동수의 정수배의 진동수를 갖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자, 어려워. 이 말 자체가 어려운 게 느껴져요. 고르름의 특징을 얘기했어요. 타악기 소리 세모,
부분음들의 진동수가 기본음을 진동수의 정수배와 이루지 않는구나. 자, 그럼 정수배가 정수배 진동수에 같느냐 같지 못하느냐 같고 한 학기 관학기와 타 학기를 구분했구나 이거지. 됐죠? 오케이.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됐어.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제 규제 등에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이다. 보세요. 물가는 뭐라고요? 단기에는 무슨 적? 경직적이지만 장기는 무슨 적? 신축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밑에 컴퓨터는 네임 서버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보세요. 컴퓨터요. 네임 서버 IP 주소래요. 유동 IP 주소를 할당받는 컴퓨터에는 IP 주소를 받을 때 네임 서버의 IP 주소가 자동으로 기록되지만 자, 유동 IP 뭐라고? 자동 기록 포인트입니다. 고정 IP 어떻게 됩니까?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사용자가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뭐 해야 된다? 직접 기록. 얘가 포인트구나. 그럼 유동 IP와 고정 IP의 네임 서버 IP 주소 기록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됐죠? 오케이. 차이점을 얘기했습니다. 자, 조건 갈게요. 이것도 진짜 중요해. 조건 부분. 조건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합니다. 울릴 때 여기까지야. 두음이 동시에 울리거나 연이어 울릴 때야. 자, 이게 조건이야. 음의 어울림, 즉 협화도는 음정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지. 됐죠? 오케이. 자, 동시에 울리거나 연이어 울릴 때라는 조건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협화도는 음정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이해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보세요.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두 가지가 나왔어. 1번의 경우, 2번의 경우. 예상과 다른 방향. 두 번째는 예상보다 훨씬 더 변동폭이 클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구나. 이 두 가지 경우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조건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상관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뭐라고? 초기 운동 상태를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에 물체의 상태는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으며 1번 조건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이거야. 알았죠? 됐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자, 6번째. 이것도 진짜 중요해. 앞문장 혹은 다른 대상은 바로바로 연결해 읽어야 되는 거다. 특히 뭐야? 지시어, 접속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알았죠? 대명사 가볼게요. 가봅시다.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은 모두 추구하는 하이퍼 리얼리즘은 같은 리얼리즘 경향에 드는 팝아트와 비교하면 그 특성이 잘 드러난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팝아트와 구별하려고 해. 그 특성, 어떤 특성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지. 그렇죠? 현실성과 사실성은 모두 하는 것이 그 특성 이렇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항상 그 이런 말, 그러한, 이러한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연결시킨다. 됐죠? 자, 봅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는 자, 신축적 조정 장기래. 자,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뭐? 구매력 평가설. 이에 의하면 이는 뭔데요? 그렇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어떤 거를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누는 비율을 나타나는 것을 이런 환율을 균형 환율이라고 본다 이거야. 그럼 결국 장기의 환율을 균형 환율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장기 환율이 균형 환율과 똑같은 말이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어야 됩니다. 자, 볼게요. 마지막 문장. 자, 사람은 체내에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곡류와 녹물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자, 보세요. 사람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그래서 이름 뭔데요? 분해한 포도당을 소장에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지시어는 앞에 것을 그대로 갖고 와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요. 문장을 쭉쭉쭉 읽으면서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연습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장 독해부터 내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왜 이해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넣고 빼기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 번 풀고 저랑 같이 했죠? 그럼 다시 한번 이 프린트 뽑아서 또 한 번 해보세요. 알았죠? 읽기를. 그럼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선생님이 경북의 비문학 훈련에서 끊임없이 했던 것을 잠깐 샘플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비문학 잘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문장부터 잡고요. 선생님 다음은 문단 독해를 어떻게 하는지도 선생님이 꼭 한번 TCC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문학 열심히 잡으시고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